네, 목차 4번의 권리의 충돌을 보도록 하죠. 여기에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갑이 소유자예요. X 건물이라고 합시다. 아파트. X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에게 임대차로 빌려줬어요. 임대차 계약. 이렇게 당사자를 그리고 민법은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복잡하게 될 때 여러분도 제가 칠판에 그리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서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선을 두 개 그은 건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소유자, 이 사람을 뭐라고 하죠? 임대차 계약을 해서 빌려준 사람? 예? 채권자? 아니, 임대인 들어봤어요? 임대인? 임대인. 이 사람은 뭐라고 하죠? 임차인. 여러분은 다 자기 집에 사시나 보네. 예, 임차인. 임대인, 임차인. 자, 이런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이라고 했어요. 임대차 계약. 법률행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와 뭐?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둘이 계약, 법률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했으니까 권리가 발생하겠죠? 자,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뭐라고 할까요? 임차권이라고 합니다. 임차권. 임차권이 발생해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권. 네 집 내가 쓰겠다. 너 나가고 내가 들어가서 쓰겠다. 임차권이 발생해요. 임대인도 권리가 발생하긴 합니다. 임대인은 어떤 권리가 발생하죠? 사용료 내놔라. 월세 내놔라.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 청구권이 발생해요. 이건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임차권. 자, 우리 민법에서 권리 항상 둘 다 권리를 취득해요. 대부분. 그걸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 계약을 하면 보통 우리가 보통 돈 주고 하는 계약들은 다 둘 다 권리가 발생합니다. 둘 다 채권자예요. 임차권과 관련돼서는 임차인이 채권자, 임대인이 채무자. 차임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임대인이 채권자, 임차인이 채무자가 됩니다. 권리 종류별로. 그런데 이 돈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판단해요. 보통 돈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누가 채권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임대차에 관련해서는? 갑이 채권자? 이거 빼고 나머지로 생각한다고. 임차권과 관련돼도 누가 채권자? 임차인이 채권자인 거예요. 임차인이. 임대인은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보일러 고장나면 보일러를 고쳐줄 채무를 지는 거예요. 집이 무너질 것 같으면 보수공사를 해야 될 채무를 지는 겁니다. 임대인이 채무자예요. 매매. 각각 우리 중고 노트북을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얘가 소유자로 물건 파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매매 계약에서 파는 사람?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그러면 이 매매 계약도 채무가 두 개가 발생해요. 쌍무 계약이라고 해요. 임대차도 채무가 두 개가 발생했죠. 여기도 채권이 두 개가 발생해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어떠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이 중고 노트북을 30만 원에 사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채권? 30만 원 내놔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하죠. 매매 대금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게 어떠한 채권을 취득해요?
노트북의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채권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채권자예요? 자, 이거 빼고 돈 빼고 본다 했어. 돈 빼고 나머지 권리로 봐요. 나머지 권리로. 누가 채권자? 얘가 얘한테 달라고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얘한테 달라고 청구하잖아요. 얘가 채권자예요. 매수인이 채권자. 특별한 말 없이 매매계약에서 누가 채권자냐 하면 매수인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대금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누가 채권자냐 이렇게 이걸 물어보면 매도인이 채권자가 되는 거죠. 이거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건 패스 잊어버립시다. 심각해요. 잊어버립시다. 나중에 알게 될 테니까 잊어버리고. 자, 건물을 임대차 했어요. 임차인 을은 임대인에 대해서 내가 사용하겠다. 지금 2년 약정을 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가족들이 다 이사해서 건물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나, 와이프, 꼬맹이 셋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은 소유자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 팔아버렸습니다. 병한테 팔았어요. 매매.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돈 주고 샀습니다. 10억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제 갑은 다른 데 가고 병이 샀어. 여러분이 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샀어요. 자, 임대인이 있어도 살 수 있죠? 임대차에도 살 수 있어요. 샀어요. 내가 여기 이 집에 들어가서 나도 가족들하고 살려고 샀어요. 그럼 이제 병이 어떻게 할까요? 을한테 나가라 라고 하겠죠. 너가 나가야 내가 여섯 명이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얘를 쫓아내는데. 그럼 얘는 쫓겨날까요? 안 쫓겨날까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임차인은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채권. 임차인은 가지고 있는 게 채권. 병은 무슨 권리를 취득했어요? 소유권. 소유권은 뭐죠? 재산권은 채권과 물권이 있다겠죠. 얘는 뭐? 물권. 아까 설명하기를 채권은 채무자의 어떤 특정한 행위가 있어야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물권은 그 자체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했죠. 그 자체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채권은 상대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상대권. 물권은 절대권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야 만족을 얻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 인구가 한 5억인가? 지구 인구 중에 저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갑한테만. 여러분이 우리 갑한테 100만 원 빌려줬다고 해봐요. 100만 원 달라고 청구하는 걸 갑한테만 달라고 해야지, 갑의 자식이나 갑의 아버지나 또 갑의 친구들한테 가서 달라고 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하죠? 미친 X라고 하죠.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빌려준 사람한테만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것을 상대권이라고 합니다. 상대권.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채권. 당연하겠죠? 돈 빌려준 거 생각하면 돼요. 돈 빌려준 거. 진도 좀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 시간은 한정돼 있고 설명하는 걸 이만큼이 있는데 못해요. 저도 인간인지라 여러분 불쌍해서 못해요. 더 나갈 수가 없어.
여러분이 이익을 얻으려면 목숨 걸고 왔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와야 돼요. 챙겨가야 될 거 아니에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 그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고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없어. 하지만 물권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절대권이 모든 사람한테.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같은 말인데 채권은 대인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는 채무자를 말하는 거죠. 그 특정한 사람 한 사람. 그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대항 채무자에게 한자어로 이렇게 쓰는데 채무자에 대한 권리예요. 그러나 물권은 그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한테, 세상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대세권. 그러니까 병은 내 물건인데 왜 네가 쓰고 있어? 나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 쫓겨나요. 을은 쫓겨납니다. 임차인은 얘가 2020년에 계약을 해서 아직 2년이 남아있고 얘가 21년 1월 달에 계약을 했어도 얘보다 뒤에 계약을 했어도 얘가 나가라고 하면 얘는 쫓겨나요. 쫓겨납니다. 그럼 갑한테 가서 근데 갑은 도망가고 없어요. 그럼 얘는 그냥 길바닥에 나앉게 됩니다. 이게 채권의 특성이에요. 채권은 상대권이고 대인권이기 때문에 쫓겨납니다. 이 사람 보호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둔 겁니다.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주민등록을 갖추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요건을 갖추면 이제 특수한 채권이 돼요.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건 나중에 배우는 거고 이게 원칙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채권은 상대권, 대인권이고 물권은 절대권이고 대세권이어서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 자, 이러한 법리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거 암기. 문장 2개 암기해야 돼요. 오늘 집에 가시면서 다른 거 잘 기억이 안 나도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 2가지 문장은 반드시 여러 번 혼자 가면서 중얼중얼 하시면서 가시기 바래요. 여기서 말하는 매매라는 건 매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취득한 게 소유권이죠. 물권. 임대차에서 취득한 권리는 채권입니다.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물권이 채권에 우선. 채권이 먼저 성립했다고 묻지 않아요. 먼저 성립했는지 아닌지 묻지 않고 물권이 항상 채권에 우선한다. 그것을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충돌이에요. 이 을도 임차권이 있고 병도 물권이 있어. 둘 다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게 한 집에 이 을의 가족과 병의 가족이 살 수 없는데 한 사람은 쫓겨나야 되는데 충돌. 권리 누가 우선하느냐? 이게 충돌이라는 충돌을 해결하는 거 하나 배웠습니다.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때는 뭐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그것을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 여백의 권리 충돌의 여백에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 첫째 줄에 보세요. 일반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물권이 우선한다. 이걸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물권 상호 간에는 성립 순서라고 적어주세요. 옆에 순위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합니다. 물권 상호 간에는 먼저 성립한 거. 예컨대 저당권을 보세요. 내가 국민은행에서 1억을 빌리고 10억을 빌리고 내 X 건물, 아파트에 국민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국민은행 저당권. 자, 1억 국민은행한테 돈 빌리고 국민은행이 저당권 설정하자 해서 저당권 설정했어요.
돈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은행에 다시 돈을 빌리고 10억을 다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은 넘버 2가 되는 거죠. 우리은행 저당권. 이렇게 아파트 등기부에, 이게 등기부예요. 등기부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나중에 날랐어요. 돈을 못 갚고 날랐다. 근데 X 건물이 12억이다. 경매가가 12억이에요. 12억. 그러면 누가 얼마씩 받아가요? 여러분 중개사 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법을 몰라도 대충 감으로 중개사 자격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는데, 자, 이거 누가 얼마씩 받아가? 국민은행이 12억 남았어요. 건물에서. 이 사람 못 찾아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도망갈 때를 대비해서 배째라 도망간다. 이 배째라 할 때 대비해서 저당권 설정한 거잖아요. 국민은행이 12억 경매대가에서 10억 받아갑니다. 해피해요. 다 받아가. 그러면 2억 남죠? 우리은행은 10억을 빌려줬지만 2억만 받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8억 손해가 나는 거죠. 누가 우선해요?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합니다. 물건 상호 간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먼저 성립한 물건이, 그게 이제 두 번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채권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채권이 충돌할 때 이런 경우예요. 자,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 빌려주는 계약을 뭐라고 해? 돈 빌려주는 계약을 뭐라고 하죠? 아까 했는데 소비대차. 자, 제가 이런 거 반복하는 건 저도 그 인내의 한계가 있어서 10번만 할 거예요. 10번만. 10번 내에는 아셔야 돼요. 10번만 할 거예요. 지금 2번 했어요. 자, 돈 빌려주는 계약 소비대차. 빌려준 사람을 대주, 빌린 사람을 차주라고 했어요. 자, 을도 빌려줬고 1억 갖고 부족해서 다시 병한테도 돈을 빌렸어요. 병한테도 소비대차. 이거는 19년도에 했고, 이건 20년도에 다시 또 병한테 1억을 빌렸어요. 그리고는 을이 사업이 잘 안 돼서 도망갔고, 을에 람보르기니 자동차가 있는데 좋은 자동차가 중고가가 1억입니다. 1억. 중고가가 1억이에요. 자, 여러분이 갑이나 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 빌려준 사람. 얘는 이제 도망가서 못 찾고 얘네 집에 창고에 갔더니 다른 거 집도 다 날라갔고 자동차 하나 겨우 남아있어요. 갑과 병 중에 누가 이 자동차에서 1억 받을 수 있을까요? 갑? 먼저. 그렇죠. 여기 눈치가 있으면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회사 부도나고 하면 어떡해요? 채권자들이 막 신발도 안 벗고 달려들어서 막 가져가잖아요. 막 들어와서. 얘도 채권, 이 소비대차에서 채권, 얘도 채권입니다. 이게 1억인데 지금 채무자 재산은 1억밖에 없어서 다 만족을 얻을 수는 없어요. 충돌하는 거죠. 다 만족을 얻을 수 못, 권리 상호 간에 전부 만족을 얻지 못하는 걸 충돌이라고 그래요. 충돌할 때 누가 우선하느냐? 먼저 받아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먼저 권리를 행사해서 받아가는. 갑이, 병이 더 친해요. 달라. 을이 도망가기 전에, 야, 큰일 났다. 나 돈 못 갚은데 너는 친구니까 내가 너 줄게. 그래도 얘가 먼저 받아가면 얘가 우선하게 되는 거예요. 얘는 못 받게 됩니다. 이것을 선행주의라고 해요. 선행주의. 먼저 행사한 사람이 권리를 갖게 돼요. 먼저 행사한 사람이 우선한다. 근데 두 번째, 채권자 평등 원칙이라고 있어요.
채권자 상호간은 평등합니다. 얘가 먼저 성립했어도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은 성립 순서가 중요했죠. 채권은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평등하다라는 원칙이에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이거는 경매에서 적용돼요. 경매나 파산. 경매되었을 때는, 자, 얘도 이 자동차를 경매하게 되면 얘가 이제 채권 신고하고 얘도 법원에다가 신고하면 너 5천, 너 5천 이렇게 받아가게 돼요. 서로 안분해서 받아가게 됩니다. 경매의 경우에는 얘가 먼저 신고했다 하더라도 얘가 다 받아가는 게 아니라 신고한 순서와 상관없어요. 채권이 성립한 순서도 상관없고 안분해서 똑같이 안분해 채권에게 비례해서 받아가게 된다. 이게 채권자 평등의 원칙입니다. 채권은 서로 평등하다. 이게 원칙인데 그보다도 우선하는 건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매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막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경매로 넘어가면 그때는 평등하게 받아가게 돼요. 그래서 채권 상호간에는 둘째 줄에 선행의 원칙, 거기에 동그라미 1, 선행주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행주의라는 것은 셋째 줄에 있죠. 먼저 채권을 행사한 자가 우선한다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넷째 줄에 보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 거기에 밑줄 긋고 동그라미 2. 채권은 선행주의와 채권자 평등의 원칙. 채권자 평등의 원칙은 옆에 쭉 따서 경매라고 적었어요. 경매 등의 경우에서만 적용되고, 경매 이외의 경우에는 먼저 받아간 사람이 임자다. 그 다음에 의무. 자, 권리의 이제 반대편에는 의무가 있는데, 의무는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고, 목차 3번에 보시면 간접 의무라고 있죠. 그래서 간접 의무라는 말은 기억하기보다는 그 옆에 있는 한자어 책무라고 해요. 책무. 이걸 기억해. 책무는 의무와는 달라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는, 자, 채권 관계에서 의무는 채무죠. 채권자, 채무자 하잖아요. 자, 의무는 채무인데, 즉 다른 말로 하면 채무와 책무는 다른 거다. 채무와 의무는 다르다. 그래서 이걸 뭐 간접 의무라고 하는데, 간접 의무라고 하면 더 헷갈려요. 이거 의무 아니에요. 책무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접 의무 말도 많이 쓰기는 하지만 그걸 기억하기보다는 책무를 기억하고 채무와는 다른 개념이다. 책무는 19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불이익이라고 돼 있어. 불이익.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불이익을 받는 거. 이것을 책무라고 해요. 법에서 정한 불이익. 청약에서 연착 통지 의무라고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모르니까 굳이 여기를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책무라는 개념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 19페이지 첫째 줄에 보면 강제 집행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 의무는 강제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강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데 책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법에서 정한 일정한 불이익만 받는 것. 책무를 불이행하면 일정한 불이익을 받는 것. 그것을 책무. 얘들은 지금은 여러분한테 과합니다. 그러니까 개념만 기억하시기 바라요.